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노래를 무의식 중에 흥얼거려 보셨을 겁니다. 전현무 씨의 중독성 넘치는 깨방정 댄스와 함께 뇌리에 박힌 이 멜로디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죠. 하지만 이 음료 사실 한국에서 태어난 브랜드가 아닙니다. 특유의 갈색 유리병의 빨간 라벨, 그리고 손가락을 걸어 고리를 당기는 순간 터져 나오는 경쾌한 뽁 소리. 오로나미 씨는 일본 오츠카 제약이 1965년에 출시하여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만 무려 350억 병 넘게 팔아치운 그야말로 일본 음료 시장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수십 바퀴 돌 수 있는 이 압도적인 기록 뒤에는 사실 탄생과 동시에 실패할 뻔했던 뼈아픈 과거와 일본 열도를 거대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충격적인 연쇄 독극물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 좋아서 혹은 광고가 재밌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약국에서 쫓겨났던 비운의 영양제가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일본과 한국의 국민 드링크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따뜻한 감성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치밀한 오츠카 제약의 비즈니스 생존 전략. 오늘 그 소름 돋는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질에 미친 브랜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60년대 초 일본은 전후복구와 고도 성장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 피로 해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고, 그 시장의 정점에서는 다이시오 제약의 리포비탄 D가 거대한 성벽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비자들에게 영양 드링크란 모름지기 약국에서만 조심스럽게 구입하는 끈적한 질감에 특유의 약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액체의 형태가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츠카 제약의 2대 사장 오츠카 마사히토는 이 지루한 상식을 뒤엎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영양제는 꼭 약처럼 맛이 없어야 할까? 콜라나 사이다처럼 톡 쏘는 탄산을 넣어 맛있게 마시면 안 될까? 라는 의문이었죠. 그렇게 1965년 세계 최초의 탄산 영양음료 오로나미씨가 세상에 나옵니다. 이름부터 오츠카의 메가 히트 상품이 오로나이 연고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건강의 상징인 비타민 C를 결합해 대중의 신뢰를 단숨에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의 기쁨도 잠시, 오츠카 제약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일본 보건당국이 탄산이 들어간 음료는 의약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로나미 씨의 의약부 외품 등록을 거부한 겁니다. 이 판결은 비즈니스적으로 사용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라이벌인 리보비탄 D는 약국 선반의 주인공으로 대접받으며 피로회복, 자양강장 같은 효능을 담당하게 광고하고 있었지만, 오로나미 씨는 법적으로 그 어떤 효과도 언급할 수 없는 그저 설탕물과 다름없는 청량음료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약국 입점이 사실상 막히고 영양제로서의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던 이 정체절명의 순간, 오츠카 제약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무서운 수싸움을 준비합니다. 결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츠카 제약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서운 역발상을 실행합니다. 보건당국이 약국에서 팔 수 없게 막는다면 우리는 약국이 없는 모든 곳에서 팔면 되잖아 라는 것이었죠. 이 결정은 오로나미 씨를 영양제라는 좁은 카테고리에서 해방시켜 전 국민의 일상을 장악하는 라이프 스타일 음료로 변모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들은 약국이라는 견고한 성벽 뒤에 안주하는 대신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갈증을 느끼는 모든 현장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목욕탕의 냉장고, 기차역의 매점, 대학 캠퍼스의 자판기, 심지어 스포츠 경기장의 가판대까지 오로나미 씨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유통망을 촘촘하게 짰습니다. 여기서 오로나미 씨 하면 떠오르는 전설적인 마케팅이 등장합니다. 바로 코미디언 곤 오무라가 그려진 빨간색 범람 간판입니다. 오츠카 제약은 당시 일본 전역에 무려 30만 장의 간판을 설치하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펼칩니다. TV나 신문 광고가 귀하던 시절 길거리 어디서나 마주치는 이 범람 간판은 일본인들에게 무의식 속에 기운이 없을 땐 오로나미 씨라는 공식을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풍경 자체를 오로나미 씨로 색칠해버린 겁니다. 또한 일본의 국민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 선수들을 모델로 기용해 오로나미 씨는 작은 거인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마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음료라는 이미지는 아이들과 청년층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약국집 아들이 자기네 가게에 있는 공짜 영양제 대신 동전 몇 개를 들고 건너편 구멍가게로 달려가 오로나민 씨를 사 마셨다는 일화는 당시 이 제품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1972년 오로나민 씨는 출시 7년 만에 연간 1억 병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일본 드링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오로나민 씨는 1985년 브랜드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 전역을 말 그대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놓은 파라카트 연쇄 독살 사건입니다. 범인은 자판기 투출구에 독극물인 파라카트를 섞은 오로나민 씨를 슬쩍 놓아두는 비열한 수법을 썼습니다. 한 병을 사면 한 병이 더 들어있다라는 행운을 기대한 무고한 시민들이 이 독이 든 병을 마시고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시 오로나민 씨의 뚜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금속재 스크류캡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범인이 독을 타고 다시 살짝 닫아놓으면 이게 새 제품인지 누군가 손을 댄 건지 육안으로 도저히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회사 경영진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넣는 수준이 아니라 제품의 설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1986년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병뚜껑 중 하나로 불리는 맥시캡이 탄생합니다. 손가락을 걸어 고리를 당겨 수직으로 찢어내는 이 방식은 한 번 열면 물리적으로 절대 다시 닫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 번 열린 병은 절대 숨길 수 없다라는 이 명확한 메시지는 공포에 질려있던 소비자들에게 다시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안전 설계가 의외의 보너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강한 탄산 압력을 버틸 수 있게 된 맥시캠 덕분에 오로나민 씨 특유의 짜릿한 맛과 경쾌한 뽁 소리가 완성된 것이죠. 이렇게 일본을 평정한 오로나민 씨가 한국 땅을 공식적으로 밟은 것은 의외로 늦은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 영양 드링크의 시장은 바카스와 비타500이 꽉 잡고 있는 레드오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동아오츠카는 일본 본토의 활기를 한국 특유의 흥과 광기로 재해석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모델 전현무 씨가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씨라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깨방정 댄스는 기존 광고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B급 감성이었습니다. 이 광고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밈으로 번졌고 출시 첫 해 매출 100억 원 돌파라는 기염을 통하며 뇌각인 마케팅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마케팅은 화려했지만 본질은 일본과 똑같았습니다. 비타민 파괴를 막는 갈색 유리병, 다이아몬드 커팅, 그리고 독살의 공포에서 탄생한 맥시케까지 말이죠. 50년 넘게 다듬어진 일본의 기술과 한국의 역동적인 마케팅이 만나 새로운 신화를 쓴 것입니다. 탄산 때문에 약국에서 쫓겨났을 때나 독살 사건이라는 비극 앞에 섰을 때 오츠카 제약은 타협 대신 본질인 활기와 안전을 강화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60년 전 일본의 연구실에서 시작된 이 작은 갈색병은 이젠 전 세계인의 지친 일상을 깨우는 에너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작은 병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견하셨나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소름 돋는 비즈니스의 뒷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토라였습니다. 뿅!